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유한양행은 누가 될 것인가?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GI 이노베이션 이 종목부터 볼게요. 면역 항암제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GI 이노베이션은 이제 유한양행이 같이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 관련해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좀 받았고요. 네. 지분도 일부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한양행과 협업 관련된 것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머크의 키트루다와 같이 면역 항암제 관련돼서 지금 공동 임상을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 기술을 사갖고 가서 임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같이 임상을 해보고 병용 임상을 한 다음에 이 기술이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기술을 이제 오히려 사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그 키트루다와 같이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향후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이 GI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그 의구심을 좀 해소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뭐 한 14,000원대가 항상 조금 부닥치는 자리이긴 한데, 여기서 좀 뚫고 나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금리 인하 때문에 뭐 B컷을 하냐, 뭐 0.25를 내리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고, B컷을 한다고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미국 시장이 갑자기 뭐 경기 침체 이슈로 빠지고 이랬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건 지금 기정사실화 돼 버렸죠. 연내에. 그러면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쪽은 어차피 바이오 쪽입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밸류에이션 매력 자체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그중에 이제 GI 이노베이션도 같이 이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GI 이노베이션부터 먼저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SAMG 엔터, 네, 지금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핫쇼핑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두 분 다 매수 의견을 보여주셨고요.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내 마음이 두근두근. 제가 이 영화를 2번을 봤어요. 아, 그래요? 저희 이제 아이가 둘인데 지난주에 한 번 보고 또 보고 싶다고 난리를 부려서 지난주에 한 번 더 봤습니다. 근데 또 보고 싶다고 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엄마가 보기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랑의 핫쇼핑이 지금 100만 명이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린이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는 마당을 나온 암탉, 그리고 전박이, 한반도의 공룡 3D,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뽀로로 극장판이 이제 93만 명인가 그랬었는데, 이번에 사랑의 핫쇼핑이 100만 명이 넘었는데, 중요한 건 이 작품들이 전부 다 2011년, 12년, 13년도에 나왔던 작품들이거든요. 거의 10년 넘은 상황에서 100만 명을 넘은 작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경우 당시 한 200만 명 돌파했다고 했는데, 뭐 200만 명까지 돌파하면 더 좋겠지만 200만 명 돌파를 못한다고 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든지 뭐 한반도의 뭐 공룡 같은 경우는 어떤 캐릭터화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뽀로로와 같은 캐릭터화에 성공을 했던 작품이 다시 극장판에 성공했다는 부분들, 그러면 더 많은 어떤 그 유아용품이라든지 장난감 같은 경우가 더 판매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면 충분히 오늘 상한가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직접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엄청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대표님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못 보고 와이프가 같이 보고 왔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SAMG 엔터에 관심이 많은데 왜 이렇게 돈을 엄청 쓰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엄청 쓰고 있죠, 이제 엄마 아빠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데 왜 적자가 날까? 이런 거에 좀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이 영화가 흥행하면서
사실은 사랑의 하추핑이 저는 그래서 한 5세부터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까지도 지금 이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도 보는지 몰랐는데 초등학교 남학생들도 거기 주제가를 따라 부른다고 할 정도로 그래요? 지금 예,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의외다. 여자아이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 남자아이들도 생각보다 좋아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일시적인 신드롬이 될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이 핑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네. 예, 그 등골핑이라고 하죠. 파산핑. 예, 그러니까 그 계속 뭐 나오는데 인형 한 마리에 뭐 3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그 부모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지 모르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템을 잘 잡았다. 예, 그래서 예전에 뽀로로의 실패를 이제 어떻게 보면 뽀로로는 초반에 이게 판권이 막 찢어지면서 약간 실패를 했는데 SAMG 같은 경우는 이제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로 보면 저는 괜찮은 아이템을 잘 물었다. 이번에 이제 이 상승이 생각보다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어려운 시장 안에서 이 종목 얘기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웃을 수 그러니까요. 있었습니다.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은 하이닉스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에 하이닉스 분위기 사실 안 좋았습니다. 삼전과 함께 동반 약세 흐름 보였고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양전에 성공을 했는데 하이닉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엇갈렸네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예, 제가 말은 좀 부정적이어도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네. 예, 일단 뭐 하이닉스가 지금 15만 원대 오늘 15만 500원을 저점을 찍고 올라왔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경기 침체 이슈를 지난번에 반영해서 8월 5일날 빠졌던 가격이 이 정도였습니다. 네. 15만 1,600원이었는데. 요때와 지금 비슷한 자리까지 이제 내려온 거죠. 그럼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면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20만 원까지.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제 하이닉스가 개별적인 안 좋은 이슈로 빠진 거라기보다는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가 반도체에 직격탄을 줬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괜찮네, 아니다라고 또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또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이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숫자가 부러져서 빠졌던 2차 전지와는 다르게 숫자가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네. 선제적으로 뺐기 때문에 반등도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관점에서 뭐 제가 오늘 5를 들긴 했지만 지금 사기는 좀 부담스럽죠. 이게 네. 용기가 좀 안 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사기도 어렵고 예, 팔기도 그러면 어렵고. 좀 용기가 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좀 용기가 안 난다면 기다리는 것도 지혜다라고 조언 주셨어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유창희 대표님 X 주셨네요. 일단 뭐 엔비디아가 모든 걸 다 끝낼 것 같은 생각이었습니다만은 그게 좀 실망감으로 좀 마감이 됐고 네. 브로드컴도 사실은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앞으로 가이던스에서 조금 어긋나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1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아침에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당 부분 하락을 많이 하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권으로 전환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 많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I 거품론이라는 것이 지난번 한 7월 달 처음 발생하고 나서 아직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도 아주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직전 저점까지 왔으니까 쌍바닥이겠지 하고 매수하기에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부담감은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딱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어떤 욕심이라든지 그런 욕구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며칠 더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이 15만 원 초반이 확실히 지지선이 맞다라고 확인됐을 때 진입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OX로 갈리긴 했지만 두 분 다 지금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투심이 얼어붙은 게 문제다. 좀 보수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데서는 의견이 좀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실리콘2를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증권가에서의 그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실리콘2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도 엇갈리셨네요. 자, 이번엔 이건희 대표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실리콘2가 꺾이면 우리나라 화장품주는 다 집어 던져야 된다. 이게 저의 그 이론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실리콘2는 유통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은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유통을 잘해서
좋은 것들을 소싱을 잘해서 결국에 잘 파는 건데 지금 이제 미국에다가 지금 북미 쪽 시장 확대하기 위해서 창고를 또 2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인수해서 700억대 투자를 또 했고 단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지금 기회 이제 미국 시장의 성장을 이어받을 수 있는 다른 대륙으로의 진출, 그다음에 신흥 국가들에 대한 진출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어서 여전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가 인기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실리콘2의 실적이 가장 먼저 부러지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여전히 그 6월 이후에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약간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흘렀던 자리라고 보면 조정을 잘 받고 이번에는 다시 우려해서 8월 데이터를 보고 기대로 좀 바뀌는. 근데 지금 매크로 이슈가 좀 안 따라주긴 하지만 여기에서 매크로 이슈가 조금만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한 6, 7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본 주실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사도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지금은 한번 모험을 걸어볼 자리다. 예, 이게 오늘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는 거고 당연히 이제 이평선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61선을 한번 돌파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자리에 이제 박스권 상단 정도에 닿아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꺾이면 그러니까 일부 조금은 좀 비중을 좀 담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한 10% 사고 싶으면 절반 정도는 매수를 좀 해보실 필요 있고 오히려 이제 한 45,000원 이상 돌파가 나오면 그때는 뭐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 실리콘2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고요. 유창희 대표님은요? 네, 뭐 저는 뭐 실리콘2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여전히 네.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해 주려면 3분기 실적에서 좀 많이 그 퍼포먼스 내줘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건 상당히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가지고 무조건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주가가 지난 5월달 같은 상승을 보여줄 거라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추세가 전환되었다 말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그냥 순환매에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일부 실적주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는 실리콘2 못 가면 화장품주 다 집어 던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화장품주들보다는 약간 뭐 필러라든지 뭐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뭐 미용 의료기기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미용 시장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상반기까지 미용 의료기기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화장품주들 특히 올 상반기 화장품들이 좋은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최근 7월달, 5월 한 6월달, 7, 8월달이요. 7, 8월달 같은 경우는 슈젤이라든지 메디톡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좀 발생하고 있고 또 좀 이슈가 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좀 포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화장품 쪽보다는 조금은 가성비라 그러죠. 그래서 뭐 필러라든지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투자 2,000억 제3자 배정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조금 안일했었던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 쪽에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3분기를 대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K뷰티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화장품 쪽보다 오히려 보톡스 필러 쪽 유망하게 본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비만주도 상당히 좋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10월에 국내 출시 앞두고 있죠. 관련 종목들 시세가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인벤티지랩 이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갈렸네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뭐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대장주들은 그렇게 좋은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펜티지 랩 같은 경우도 약물 장기 지속 보유 관련된 특허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주가 흐름만 본다라면 여전히 좀 다른 업체에 비해서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8,000원, 19,000원대 어떤 매물 부담감을 단번에 이길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한다라면 전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난 7월 달에도 좀 긴 윗꼬리가 나왔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긴 윗꼬리가 나온 상황에서 물론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다 오늘 그래서 이겨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좀 확인하고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판단해서 오늘 X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시세의 연속성 확인하고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X 주셨어요. 이건희 대표님은요? 예, 일단 이게 펩트론이 주도를 하다가 인벤티지 랩으로 넘어갔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아마 주도주인 펩트론이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죠. 유상증자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기술 수출이 나와야 될 타이밍에 유상증자가 발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이제 그 여의도에서는 인벤티지 랩이 유한양행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 기술, 장기 지속형 그 기술이 서방형 기술이 오히려 이게 또 글로벌 진출이 더 빨리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이제 펩트론에 기대했던 거를 지금 다시 인벤티지 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미 지난주 그러니까 9월 한 3일경에 그게 한번 반영이 됐다 윗꼬리를 크게 달았죠. 시장이 밀리면서. 근데 다시 오늘 이게 이틀 동안 빠졌던 거를 거의 그냥 하루에 다 그냥 만회를 시켰다라는 거는 이거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기대감이 좀 살아 있고 다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서 그러면 한미약품과 인벤티지 랩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부터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인벤티지 랩은 유한양행과 같이 협업하고 있다는 부분이 약간 좀 업사이드의 그 요인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과 협업 관련해서 상방 열려 있다라고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무려 3종목에 대해서 X 의견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은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지금 종가매수 해도 되겠다라고 보는 종목이 있으세요 따로? 얘네 말고? 이거 말고요? 네. 더 있지 않나요? 네. 뭐 APR 같은 APR. 경우도 말씀드리고 사실은 지금 사고 싶은 종목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소위 이런 말 하는 게 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반고기반 느낌의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의 바닥이 아직 확인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여기서 주식을 샀다가 마음고생을 하느니 며칠 좀 확인하고 비싸게 주고 사다가도 며칠 좀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을 사실 때는 약간 손실 가능성이 좀 제한된 종목군들, 약간 대형주 종목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좀 맞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성장주 같은 경우는 약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은 통신주나 어떤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도 최근에 지금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지금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실까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세 수혜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유가 하락에 대해서의 어떤 수혜도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경기 방어주를 산다라는 것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시장이 안 좋은 게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 또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떤 과도한 걱정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 있는 거라면 이들 기업을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경기 침체가 무조건 3개월 이내에 온다. 그래서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방어주라고 해서 버틸 재간은 없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시장이 안 좋고 빠질 때는 방어주도 같이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방어주, 통신주 같은 경우 저점 대비 꽤 많이 올라왔어요. 한 최근 한 달 정도 보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왔지만 여기서 앞으로 시장이 빠지니까 통신주가 더 퍼포먼스 내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접근하기에는 좀 늦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라든지 기업의 실적을 좀 체크를 하고 나서 이 이상 빠지는 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 모아가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APL 바이오 간단하게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거 포인트 한 번만 잡아주신다면요. AP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형 디바이스 제품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중국에서의 홈쇼핑 쪽으로 해서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지난달 중순 이후에는 아마존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영국 쪽에서 초도 물량이 완판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인 디바이스 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부샵이라든지 피부과를 가가지고
어떤 케어를 받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약간 소형, 중소형 디바이스 제품으로 변경을 좀 하는 것이고, 또 APR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접목된 화장품이라든지 부가 제품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6월 달까지 상승했었던 거는 약간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상승했었고 7월부터 8월까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흔들렸다가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아마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반등이 나와 성공을 좀 했는데 여기에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기대감 나온다라면 충분히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 뭐 35만 원, 40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좀 약간 눌림목이 나와도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올게요.